네, 엉클리의 돈돈 5060 인생계획하기 4대 보험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관련된 세 번째 시간인데 지역건강보험료가 뭐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한 네 가지를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결과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 안 건강보험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예외가 될 수 없으니까 내가 내야 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2022년 9월 그 건강보험료 개편이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개편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변화가 됐는데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굉장히 강화된 거하고요.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서 피부양자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예전만큼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역 건강보험료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쩔 수 없다 하고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연소득 3,400만 원 초과해서 2천만 원 초과로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뭐 그 공무원이라든가 교장 선생님 뭐 이렇게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피부양자에서 다 지역 건강보험료로 이렇게 밀려나게 됐죠. 그러니까 어, 아들, 딸 밑에서 피부양자로 있던 분들이 빠져나오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이 27만 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 부분이 굉장히 공평하게 그러니까 조정이 됐어요. 부담이 완화됐다는 거죠. 뭐 재산보험료가 많이 내려갔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제되는 것도 굉장히 확대되고 그다음에 소득 정률제 도입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한 561만 세대 정도가 지역 건강보험료가 조금 인하가 됐어요. 올해 또 2024년도, 이건 2022년도 9월이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이 재작년 말부터 작년까지 적용됐던 건데 2024년도에는 재산공제가 확대됐고 또 자동차도 미반영됐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그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졌죠. 뭐 만 원, 이만 원이든 같은 건강보험료가 더 완화되는. 그러니까 가진 것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하는 걸로, 그다음에 소득에 대해서는 조금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점점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고민하던 중에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죠. 버는 게 있는 사람은 매월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좀 내고 가진 것 때문에 더 부담하는 일은 조금 없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취지로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개편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건강보험료 납입하는 것이 그냥 받아들일 만하면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안이고요. 두 번째 대안은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겁니다. 피부양자 등재. 가족 중에 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으면 거기에 피부양자로 등재해 가지고 보험료 부담을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 이거는 뭐 배우자 그다음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직장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해서 피부양자로 등록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부양자 제외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거예요. 3,400만 원 초과해서 2천만 원 초과로. 그다음에 뭐 재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집도 과표의 요획 구간에 해당된다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매출이 웬만큼만 있어도 제외되고 그래서 피부양자 등재 조건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해당될지 몰라도 앞으로 또 한 번의 개편이 일어나게 되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임시 방편이다. 임시 방편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여기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임시적 방편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피부양자 등재가 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모두가 되는 게 아니라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하면 여기서도 또 제외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1원 이상 발생하면 여기서도 제외되고요. 사업자 미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자나 사업자 미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월세를 받으신 분 중에서 그런 분은 사업소득 500만 원 초과하면 제외되고 뭐 이런 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재는 한번 검토해 보실지언정 이게 그 오래 갈 수 있는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소득 1,0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 자산 9억 원, 5억 4천 이하.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의 연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2천만 원이 아니어도 9억 원 이상이 재산이 있으면 제외고요. 그 다음에 그 소득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역시 제외입니다. 또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9억 원 이상 있으면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웬만큼 있고 소득이 웬만큼 있으면 금융소득 포함해서 있으면 피부양자 등재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피부양자 등재는 누구에게나 다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부부 중 한 명이 재산 기준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상실자만 탈락합니다. 만약에 배우자분이 소득은 없는데 재산이 9억 원 이상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분만 탈락하고 그다음에 남편 되시는 분은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소득 기준으로 자격상실, 남편분이 연금을 200만 원 이상 받으시면 이럴 경우에는 부인의 재산이 없더라도 부부 모두 탈락한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재산 기준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상실자만 탈락이지만 소득 기준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갑자기 이게 2022년 9월 달에 갑자기 그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 가입자를 이렇게 그 피부양자 탈락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아요. 27만 명인가 그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그분들한테 갑자기 보험료가 50만 원이 부과됐어요. 50만 원이 갑자기 부과되면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첫 해에는 탈락된 첫 해에는 20%니까 10만 원만, 두 번째에는 20만 원만, 세 번째에는 30만 원, 넷째에는 40만 원, 그리고 5차년도 이후에는 정상적인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과 규정을 둬가지고 부담을 조금 고려해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이렇게 피부양자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었고 특별히 연금소득자 중심으로 그에 따른 좀 사회가 좀 한참 논란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고 나서 자, 피부양자 등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겁니다.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역 건강보험료 나온 지역 건강료보다 저렴하게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회사에서 30만 원, 직장에서는 30만 원을 납부했는데 그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50만 원 보험료가 부과되게 된 거예요. 이거 너무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이건 늘어났어. 이런 경우에는 좀 당황하겠죠. 당황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그게 이제 30만 원이죠. 요걸로 3년 동안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선택하도록 해준 거죠. 그게 이미 계속 가입 제도예요. 그래서 본인 부담분만 여기서 30만 원만 3년 동안 이 50만 원은 3년 동안 좀 밀어두고 30만 원으로 3년 동안 내도록 하는 제도. 그게 1년 이상 직장 가입자로 정년 조기 퇴직한 모든 퇴직자의 경우 적용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역가입자 전환 후 최초 고지된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의 2개월 이내. 예를 들면 1월 지역건강보험료는 1월 25일에 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이 2월 10일 기준으로 2개월 후인 4월 30일 이전에만 여러분들이 나 이미 계속 가입제도 신청하겠다. 고지된 걸 보고 신청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역건강보험료 이렇게 많이 나왔네? 이렇다면 내가 다시 직장에서 내는 30만 원으로 낼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하시면 그동안에 냈던 보험료, 고지된 보험료 다시 정정해가지고 30만 원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 제도죠. 유의하실 사항은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요 4월 10일 이후에는 내가 내야 되겠다 내야겠다.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뭐 해외를 다녀오시느라고 여행을 뭐 3개월 다녀오시고 나서 어떻게 하지? 이러시는 분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하시고 여행을 가시더라도 가셔야 된다. 그다음에 재산과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게 뭐 이건 제가 별도로 더 말씀드릴 필요 없죠. 지역건강보험료가 직장에서 30만 원인데 지역건강보험료가 20만 원 나오거나 15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국인은 납입하는 게 낫지. 15만 원이나 20만 원 나오는데 이걸 납두고 지역건강보험료를 놔두고 30만 원 선택하시는 분은 없겠죠. 뭐 이거는 뭐 별도로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다시 재취업을 하시는 겁니다. 4대 보험 가입자로 다시 직장 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로소득자로 재취업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열심히 일하고 막 야근도 하시고 막 그러다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 받던 거에서 조금 후퇴하셔서 좀 쉬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2, 3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자로 재취업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그 정년퇴직하신 분들을 그 채용하기에 조금 이점이 되는 게 60세가 넘으신 분은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본인이 내줘야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만 내주면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청장년층에 비해서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해당되는 일에 맞는 사람인 경우는 부담이 적죠. 몇만 원이라도.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적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 수준의 직장이라면 건강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7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회사 7만 원 내주고 본인 7만 원 내주고 뭐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회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취업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7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 소득의 일부인 7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서 건강보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취업을 하셔가지고 한 18개월 중에서 6개월 이상만 근무하시게 된다면 계약 만료라는 비자발적 이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면서 계약 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또 신청하실 수가 있죠. 지금 정년퇴직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재취업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시면 또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하면 여러분들이 7만 원 수준의 3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 그렇죠. 이미 계속 가입입니다. 이미 계속 가입. 지금 정년퇴직하시는 데서는 30만 원, 50만 원 기준으로 3년 동안 납부할 수 있는 임의 계속 가입이지만 다시 2, 300만 원 정도로 재취업하고 나서 그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시게 되면 그때의 건강보험료로 3년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7만 원 정도로 건강보험료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면 또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뭐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시간 관리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재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히 고소득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활용할 만한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가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보험료, 건강보험료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외에도 자산을 분산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의 하나예요. 증여등을 통해서 뭐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자산을 좀 분산시켜 놓으면 피부양자 등재 조건에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등 효과가 될 수도 있죠. 뭐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자산의 일부를 증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지역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겠죠. 뭐 이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융자산은 재산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산하고 실물자산을 적절하게 보유해서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대안으로
조금 도움이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건강보험료 대안 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지역건강보험료를 그냥 낸다. 뭐 부담할 만한 수준이고 이 정도는 뭐 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안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피부양자 전략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는데 일시적인 방편밖에 될 수 없을 거다. 세 번째는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재취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무슨 뭐 임의 계속 가입제도 다시 직장 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 거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뭐 Q&A 몇 가지 나온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